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한 나이스 평가 정보 회사를 오늘 보기로 합니다. 일단 신용 정보, 개인 신용 정보 관련된 평가 정보를 하는 부분들이고, 각 금융업체에서는 평가 정보에다가 개인들의 어떤 대출이든 이런 부분들을 평가 정보로 넘기고 그 정보를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해줄지 말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나이스 평가 정보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항상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 A라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회사 외에 다른 쪽에다가 뭐 대출이라든지 금융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평가 정보 나이스에서는 각 금융회사에서 이 정보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토탈 다른 금융기관까지 해서 얼마를 대출을 받아 있는 상태고 평가 신용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매일, 그 다음에 월간, 반기, 연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게끔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 회사의 고객사에 있는 개인 평가 정보를 받게끔 수수료를 주면서 하고 있는 기업이라 사업 자체는 단순합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뭐 3만원 정도에서 지금은 만원까지 떨어졌고, 코스피를 이전한 목적은 공매도 때문이라, 이런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던 종목인데 그래서 공매도가 가능했다. 그래서 그냥 코스피로 이전한 부분이다.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라고 예상을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를 본 것 중에 하는 거는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주주 환원을 하겠다. 3개년 배당 정책을 수립을 하겠는데,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 배당을 2년도 작년 배당금을 수준을 하한으로, 뭐 작년처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공시를 냈다는 거는 적어도 작년 기준이지만 아무리 안 좋아도 작년 기준을 주고 그 이상의 배당 성향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 배당금 체크하는 이유, 방송에서 말했지만 배당금을 늘리는 게 회사 입장에서 IR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른 어떤 성향이보다 이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점유율도 비슷하고 어떤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 IR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당 성향을 올려줘서 고배당주로 가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원래 한 11년도 정도에 저는 평가 정보보다는 나이스 정보통신을 많이 추천을 했었고, 고배당 겸 고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많이 오르고 이제 고배당이 역할이 없고 고성장으로만 나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현재 관심은 끄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 배당형 정책에 대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좀 보이고자 공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세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S2B 네트워크를 100% 지분을 가지고 나이스 홀딩스 20%, 본인이 또 30% 정도 홀딩스를 해서 총 50% 정도를 나이스 홀딩스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주주 3% 룰이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를 갑자기 왜 배당을 많이 줄까? 본인들이 배당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로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3% 누리긴 해도 지금 총 60% 홀딩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그거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더 쓸 수도 있고 더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라이스도 굉장히 회사 규모에 대비해서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나중에 지주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위가 굉장히 많고 대부업도 하고 있고 생각보다 크게 분류해놨다. 그 중에 상장사 8개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라이스 평가정보의 배당을 늘리면서 본인 지분을 늘리려는 건가라고도 생각했지만, 우호 지분을 더 있다면 괜찮겠죠. 본인 자체가 아니라 우호 지분에 대한 어차피 홀딩스가 들어가서 홀딩스도 배당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홀딩스도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라이스 정보동 추진으로 평가 정보로 바로 다이렉트로 배당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2020년에) S2B 네트워크의 대표이사를 올렸고, 우호 지분이 좀 더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이스 홀딩스를 지분을 조금 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뭐 OK저축은행이랑 약간 지분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지금은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스 홀딩스에서 지금 43%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나 어떤 펀드 관련해서 토탈 합치면 한 50% 조금 넘는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 정책의 IR로 배당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기업의 어떤 사업 방식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펄을 봤더니 작년 기준에는 펄로 11점, 그렇게 높다 낮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회사가 이익이 좀 떨어졌었거나 주가도 떨어지고 이익도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BPS도 그렇게 주당 상자산이 높진 않은데 대비해서 주가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배당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에는 3.7% 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 11배까지 최근에 떨어졌고, PBR도 1.4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높게 좀 평가가 됐다가, 그래서 공매도 탓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피로 이전한 얘기가 정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이익을 그냥 보는 경쟁자들이 뭐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좀 바꾸기 어려운 게, 일단 전산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전문 통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이제 진입이 경쟁 업체가 나타나더라도, 그러면 그거 개발을 하고 전문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발자 비용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이런 쪽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데이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관리를 한다면 기존 업체들은 잘 못 바꿉니다. 한번 만들어진 평가 업체는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려와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한 번에 훅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차세대를 하지 않은 이상. 무슨 말이냐, 개발자 비용의 통신, 망 처리, 데이터 처리,
데이터 정합도 이런 것까지 따지면 잘 못 들어온다. 일부 영역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통으로 바꾸긴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다 보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면 조금 할인을 했거나 금액을 좀 더 건당 데이터 비용을 좀 낮췄거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고정비가 좀 올라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전환 쪽이다 보니까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쪽이라 ROE는 높은 편입니다. 영업이익도 높은 편이고, 부채는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확인될 수 있고, 자, 작년까지 41% 배당 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최소 한도를 370원으로 해서 30%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회사에서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못해도 370원 줄 거야, 더 좋지 않아도 줄 거야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매출 현황의 개인 신용 정보, 컨설팅 정보, 개인 신용 정보에 관련돼서가 65%로 그 대부분 하고 있고, 부채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금 자체도 55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효 상산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대비해서 현금은 충분하다. 매출 채권을 빼더라도 충분히 재무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그래서 나온 주당 순이익이 상반기에만 이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이건 계좌로 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예상하면 1000원 이상의 주당 순이익이 나올 거면 작년보다 이익이 네이버에 나온 것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 자체도 적어도 작년 혹은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순위 자체도 일단 전기에 대비해서는 단기에서 이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370원이 아니라 뭐 400원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3.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7% 배당 수익률이 되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정말 400원 정도로만 줄지 이익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서는 크게 반응을, 그 정도 반응에 어떤 신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제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은 투자자들한테 눈에 확 띄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참고는 해주실 필요 있고, 절차 계산에 대해서는 해당의 배당 기준인가 배당 확정을 하는데, 선 배당액을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후 배당 기준을 정하겠다. 배당 금액을 먼저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배당금을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일만 가지고 배당하기는 나중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본인들이 의도한 배당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개선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액을 먼저 얘기를 해라. 나중에 가서 배당액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게끔 배당액을 먼저 확정짓고 배당 기준을 얘기하라. 이게 정부에서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뭐 그런 방식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는 배당액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당을 좀 늘리겠다라는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성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러면 뭐 시세 차익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심으로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